제29화 이성계와 아기발도. 1380년 이성계와 이두란에 의한 협동작전으로 죽은 아기발도는 고려군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왜군 장수였습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나이 겨우 15세가량 되어 보이는 한 적장은 얼굴이 단정하고 고우며 빠르고 날리기가 비할 데 없었다.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두르며 달려와서 충돌하니 향하는 곳마다 쫓기며 쓰러져 감히 당할 자가 없었다. 우리 군사들이 아기발도라고 부르며 다투어 피하였다. 아기발도라는 외장의 명칭은 일본 장수의 본명이 아니라 고려 군사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세종 시절에 지은 용비어 청가에는 그 의미에 대한 주석이 등장합니다. 아기는 우리 방언으로 어린 아이를 부르는 말이다. 발도는 발돌이라고도 쓰이는데 몽골어로 용감하여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적의 어린 장수 한 사람이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달려 부딪히니 그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이 쓰러져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군사가 그를 아기발도라 일컬으며 다투어 그를 피하였다. 이성계는 그의 날랜 것을 아껴서 이두란에게 명하여 산채로 사로잡게 하니 이두란이 말하기를 만약 산채로 사로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기발도는 갑옷과 투구를 목과 얼굴을 감싼 것을 입었으므로 쏠만한 틈이 없었다. 이성계가 말하기를 내가 투구의 머리끝을 쏘아 투구를 벗길 것이니 그대가 즉시 쏘아라 하고는 드디어 말을 채찍질에 뛰게 하여 투구를 쏘아 투구 끝을 바로 맞히니 투구의 끈이 끊어져서 기울어지는지라 급히 투구를 고쳤으므로 태조가 즉시 다시 쏘아 또 투구 끝을 맞히니 투구가 마침내 떨어졌다. 이두란이 곧 쏘아서 죽이니 이에 외적의 기세가 꺾였다. 일본 왜군은 대략 11세기부터 활동했지만 그 활동이 폭증한 시기는 1350년부터입니다. 이제까지 일본과 가까운 경상도 연해 지역을 산발적으로 습격하던 왜구들은 경인년부터는 대규모 무리를 이끌고 와서 본격적으로 조세 운반선을 약탈하고 나아가 해변의 조세 창고와 관악까지 공격하였습니다. 1374년 이후부터는 해안 지역은 물론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장기간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이 시기 일본 내전인 남북조 간의 대립이 규슈 지역으로 옮겨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발도가 속한 왜구들은 1380년 8월 500여 척에 달하는 대규모 연합으로 금강하구의 진포를 통하여 고려에 들어왔으나 고려의 화포 공격을 당하여 선박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심덕부, 나세, 최무선을 진포로 급파하였고 이들은 그동안 화통도감에서 최무선을 중심으로 개발해온 화포를 이용하여 왜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포대첩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수군은 왜구의 함대를 거의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악에 바친 왜구들은 포로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몸을 돌려 충청 내륙지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옥주에 이르러 이미 내륙에 침투해 있던 왜군 무리와 합세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북지방으로 이동하며 상주에 이르렀습니다. 상주에서 이들은 2~3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 제물로 삼고 쌀과 술을 함께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창의 자류가 부러졌고 왜구들은 이를 반드시 패배할 징조라고 생각하여 이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구들은 지리산 일대로 옮겨가면서 충청, 경상, 전라의 3남 내륙 지방을 유린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백응념 등 9명의 장수들을 출정시켰지만 결과는 처참하였습니다. 장수 박수경, 배언이 전사하고 사절 500여 명이 대피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왜구들은 경남, 함양을 도륙하고 남원산성을 공격했지만 실패하자 남원 운봉현을 불태우고 인월역에 주둔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양광, 전라, 경상도 도순찰사가 되어 도제찰사, 변환열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에 널린 시신들을 보고 경약하며 남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성계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진을 관망할 수 있는 정상봉에 올라 지형을 분석하며 작전을 짰습니다. 이성계는 작은 새끼를 보고 적은 반드시 이리로 와서 우리의 후방을 칠 것이니 나는 마땅히 이 길로 갈 것이다 라며 다른 장수들은 평지로 진군시키고 자신은
왜구들이 기습이 예상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성계와 왜구는 엄지에서 부딪혔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성계가 탄 말이 화살을 맞아 다른 말로 바꾸어 타다 결국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기도 하였다고 치열한 전투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계는 부하들을 향하여 겁먹은 자는 물러나라. 나 또한 적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용맹하게 소리쳐 지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이때 아기발도와 마주친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아기발도도 이성계를 의식하며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납치되었던 자가 적진 가운데서 돌아와 말하기를 아기발도가 이성계의 휘하의 진세가 정연한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진세를 보니 지난날의 여러 장수와는 전혀 비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각자가 조심하라 라고 하였다. 처음에 아기발도는 그 섬에 있으면서 오지 아니려 하였으나 적들이 그의 용맹함에 감복하여 굳이 청하여 데려왔는데 적의 여러 두목들이 매양 그자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또 군주의 지휘 명령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성계와 이두란의 협동작전으로 아기발도를 죽이자 전세는 고려군에게 기울어졌고 이성계는 왜구의 정예군들을 거의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왜구는 70여 명만이 겨우 살아남아 지리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성계는 세상에 적을 섬멸하는 나라는 있지 않다라며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은 전리품으로 말 1600피를 얻고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획득했습니다. 전투 후 냇물이 온통 붉게 물들어 6, 7일 동안이나 변하지 않아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성계가 개선하자 최영은 눈물을 흘리며 사만의 중흥이 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려 있었으니 공이 아니라면 장차 누구를 믿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왕은 이성계와 변안열에게 각각 금 50냥을 하사하였고 이색, 김구용, 권근 등은 각기 시를 지어 이성계의 공을 칭송했습니다. 세종시절에는 용비어천가에 그 공이 기록되었고 선조 시절에는 역사 기록을 고증하여 황산대첩비를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가 해방 이후 다시 만들어 세웠는데 남원 황산대첩비는 사적 제104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